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양희순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SSK 중형연구단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상생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에 관련 주제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형 중소기업의 국제화 모델을 이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먼저 국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인구도 86.9%나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자본이라든지 인력의 한계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그 중소기업 고용 비중을 보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이 국제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중요한 산업이 아니고 사양 산업이고, 이제 이런 산업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는 들이 이제 국제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과연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자사 브랜드를 수출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사례를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자사 브랜드를 수출하는 그 중소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코트라 등의 수출 지원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성공 사례집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 83개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소비재를 수출하는지, 그리고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사 브랜드를 수출하는지를 살펴보았고, 홈페이지나 직접 회사에 문의해서 정말로 자사 브랜드를 수출하는지를 확인했고, 이 83개 기업에 편지를 보내고 이제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은 13개 기업에게 이제 인터뷰를 CEO 분하고 해외 그 실무 담당자들 2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의 선정된 기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딱 뽑아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응답해준 기업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래도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 특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되게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까, 그 인터뷰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본 결과 5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점진적 성공형, 마케팅 승부형, 금이 환양형, 다품종 소량 생산형, 1인 벤처형. 저희가 이제 재밌게 좀 내용이 재밌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보여줘야지 읽는 사람들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5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점진적 성공형은 OEM으로 이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다가 자사 브랜드를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 점진적으로 진출한 기업으로서 트랙스타, 오로라월드, 파세코, 선일금고 등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들어본 기업보다는 못 들어본 기업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간혹 이렇게 선일금고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글세이프라는 금고를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랬었었는데, 이 점진적 성공형은 차근차근 교과서적으로 그 수출을 준비해서 밟아가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스테이지 모델에서 밝히고 있는 그 중소기업의 국제화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스테이지 모델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발판을 삼아 수출을 하고 해외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생산법인을 설립하는 이런 과정으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된다는 일반적인 그 점진적 모델을 제시했지만, 저희가 이제 사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 모델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OEM으로 먼저 해외 수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브랜드 개발로 국내 시장을 수출하고 해외 생산 법인 설립하고 해외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그 트랙스타나 오로라 월드 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었고, OEM으로 또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다가 그 뒤에 자사 브랜드를 개발해서 국내 시장 진출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하고 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스테이지 모델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그런 그 모델, 그 국제화 모델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점에 있어서는 OEM 수출을 했다라는 그런 점이 큰 차이였고, 특히 스테이지 모델에서는 브랜드가 언제 도입됐는지 뭐 OEM을 수출했는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이것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의 그런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점진적인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브랜드를 OEM을 하다가 브랜드를 자꾸 갖고 싶어하고 갖추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딩을 갖게 되면 확실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마케팅력이라든지 브랜딩력이라든지 뭐 소비자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그 투입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OEM하고 ODM의 그 수출업체를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이제 영업 마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랙스타 같은 경우는 그 간략하게 그냥 사진만, 이미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산에 있어서 엄청나게 그 코브라라는 그런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시아 점유율 1위를 했었었고요. 오로라월드는 인형 산업에 있어서 미국의 인형의 그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은 워낙 이제 인형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은 모르지만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인형 문화가 발달한 나라여서 이렇게 인형이 인기를 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95%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파세코는 석유난로를 수출하고 중동 석유난로 시장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석유난로가 이제 거의 더 이상 쓰이지 않지만 그 중동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있어서도 이제 세계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물론 OEM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금고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케팅 승부형인데, 중소기업이 마케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 자사 브랜드를 내세워서 마케팅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비크림을 생산하는 닥터 자르트 기업인 헤브앤비와 그 스팀 청소기로 유명한 한경희 생활과, 그리고 양면펜으로 유명한 해피콜이 있었었는데요. 그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해서 비비크림을, 그러니까 의학적인 그런 성분까지 도입을 해서 이제 그 코스메티컬 브랜드에서는 이제 1등이고, 이 닥터자르트는 미국의 세포라의 그 한국 최초로, 그러니까 설화수도 못한 거를 이제 비비크림 닥터자르트가 이 세포라에 입점을 해서 비비크림 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016년도에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제가 이렇게 50기업을 다 살펴봤는데 유일하게 이제 화장품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의 부츠에도 한국 최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경이 스팀 청소기로 유명하고 아마존에서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면펜으로 유명한 해피콜이고 전시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특허 브랜드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들은 특히나 이제 그 첫 창립하고 나서 수출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을 해 가는데, 특히 그 스테이지 모델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먼저 진출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기업들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그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 좀 중요한 시장인 미국이나 중국을 위주로 먼저 공략하는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환양형은 국내에서 이제 거절당해 후에 해외에서 성공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기업인데, 그 방수팩으로 유명한 디카팩이고 하이오밀팩으로 유명한 그 제닉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창립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해서 해외로 먼저 진출을 했고, 미국 시장에서 먼저 성공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방수팩으로 유명해서 세계에서
예,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코스트코나 월마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팩은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그 마스크팩으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미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형은 이제 해외 시장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개발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이고, 이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드림콘, 그리고 염색, 일본 염색제 판매하는 기린, 그리고 그 청소기를 하고 있는 에이스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OEM과 자사 브랜드를 같이 하고 있고 자기 공장에서 100% 국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직 통합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공장과 사무실하고 심지어 기숙사까지 한 지역에 모여 있어서 이제 의사소통이 굉장히 빠르고 이래서 유연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콘의 그 렌즈 생산하는 렌즈 개수가 2,0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엄청나게 큰 성공을 끌고 있고요. 그래서 한 곳에 있고요. 그리고 일본 염색제는 유명해서 1분 만에 머리 염색이 되는 것으로서 한국에서도 홈쇼핑에 나왔다고 하는데, 예, 해외에서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에이스전자의 소형 청소기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서 이제 잘하는 1인 벤처형인데, 그 스마트폰 케이스, 한국의 유명 인사나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그 토끼 모양의 핸드폰 케이스를 들고 사진을 찍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핸드폰 케이스를 이제 영국에 우연히 전시에 그 출품을 했다가 이제 오더를 받아서 수출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창립하자마자 수출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직원이 6명밖에 안 되는데도 현재 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100% 국내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력이 우수하다는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가 유명한데 빈백이라는 의자도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13개의 브랜드들이, 중소기업의 브랜드들이 성공한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확실한 제품력을 있었었고요. 혁신적인 제품을 보여줬는데, 이런 혁신의 배경에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생선 구울 때 왜 냄새 안 나는 후라이팬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면팬을 개발해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력이나 기술력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이 기업들이 모두 이제 FDA나 그 다음에 그 승인들을 많이 얻어야 되는 거를 까다로운 기준의 인증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나 인증, 그 디자인 의장 등록수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이 20%까지 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R&D 투자를 비교적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과감한 R&D 투자를 하고 있고, 디자인 개발에도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치마켓을 공략을 했는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제품 하나에만 집중해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이제 대기업이 손대지 않는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고 니치마켓을 공략했고, 이것에는 이제 창업주의 역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신뢰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거를 잘한다라고 내세운다기보다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성공을 한 요인이고, 특히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브랜딩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언어들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자사 브랜드를 위한 해외 진출을 재원을 보시면 분명히 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니치마켓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재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별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제품 방지를 위해서 상표 등록이나 의자인
디자인 의장의 등록이 필수이고,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및 외부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내용들이 저희 책 브랜드 세계를 삼키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고, 작년에 출판이 돼서 이걸 한번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맡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임모입니다. 양희순 선생님께서 한국형 중소기업의 국제화 모델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중소기업은 전체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종사자 기준으로는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또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생산액의 48.3%, 부가가치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판매 비중이 86%로서 수출 비중은 14%로서 굉장히 수출 비중은 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희순 선생님께서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성공 요인을 자사 브랜드로 수출하는 13개 기업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이는 매우 실용적인 연구로서 중소기업 국제화 모델을 갖다가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매우 의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케이스 스터디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무적으로 시선점을 많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OEM이 아닌 자사 브랜드로, 그것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사 브랜드를 수출하는 그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데서 또 이 연구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IT 강국답게 정보 보안 솔루션이라든가 통번역 서비스 등의 소프트웨어, 또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디지털 인쇄기, 디지털 영상 검출기 등 이런 디지털형에 대한 분석이 좀 추가되었으면 조금 더 좀 의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성공 요인을 분석해 주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 또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 어떠한 지원을 받았는지, 그것이 성공 요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분석이 있었다면 보다 더 충실한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의 14개 부처에서 62여 개의 지원 사업으로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중소기업 국제화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국제적인 표준 기준인 ISO라든가 아니면 또 특허 등 또 상표, 특히 이제 OEM이 아닌 자사 브랜드를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표권이라든가 특허 이런 데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내향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내향성도 제고시켜야 되는데, 수출력뿐만 아니라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FDI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좀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FDI 해외 직접 투자는 신규 법인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 투자 기업 수의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 금액 측면에서는 14.3%로서 역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가치 사슬 측면에서도 선도자로 참여해서 부가가치를 제고시켜서 이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을 우리가 제고시켜 나가야 되는데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962억 달러, 중견기업이 928억 달러, 대기업은 3,36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1997년 IMF 전에는 41.8%였습니다. 2000년에는 36.9%, 2008년에는 30.9%, 2012년에는 32.1%, 2015년에는 35.9%로서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이 17.6%, 중소기업만 봤을 때 18.3%로서 그 비중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좀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국제 수준을 높여서 수출이 증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약 41.5%,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여전히 낮다.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들어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발굴 육성하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해부 MB 같은 경우에는 올드 클래스 300기업에 금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올드 클래스 300기업은 글로벌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갖다가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1억 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한 그러한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300개 기업을 갖다가 세계적인 기업군에서 그 지원 사업 명칭이 올드 클래스 300입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전문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지금까지 393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앞서 그 사례 분석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형으로 분석한 칼라 콘택트 렌즈 기업인 드림콘이 2014년에 선정이 돼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보면은 올드 클래스 300기업 1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글로벌 도약 단계 기업의 하나, 이렇게 각기 한 개씩 지금 케이스 스타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보다 더 좀 충실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연구에서는 에이펙 중소기업 국제화 지표를 활용해서 에이펙 역내 국가와 비교 분석을 한다면 보다 또 향후에 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한국의 중소기업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